이런 사람들은 제발 금은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고 금과 은을 보유하려는 목적도 다양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확히 질문하신 대로 금과 은을 투자 개념으로 보는 모든 분들은 실물 금과 은을 안 모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한 목적, 즉 시세 차익,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금과 은은 돈입니다. 돈을 이용해서 종이화폐를 더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서 안 이상한 거지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투자 수단으로 화폐를 벌어서 금과 은으로 에셋 파킹한다, 저축한다, 아니면 노동소득이나 자본소득으로 들어오는 화폐를 금과 은으로 저축한다. 바로 이겁니다. 금과 은을 투자로 보는 모든 사람은 실물 금과 은에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다른 자산들과의 수익률 비교로 인해서 본인만 힘들어지고 결국 안티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 금과 은에 대해서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해지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 10% 상승했다. 그러면 그것은 수익률이 10%가 아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10% 해지했다는 겁니다. 금과 은은 그대로입니다. 오직 변하는 것은 금과 은에 대한 화폐의 가치입니다. 금이 100달러에서 2000달러가 되었다. 그러면 금의 가치가 20배 오른 것이 아닙니다. 금에 대한 화폐의 가치가 20배 절하된 것입니다. 같은 양의 금을 가지기 위해서 예전보다 20배 더 많은 화폐를 줘야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률이건 해지율이건 결국 똑같은 건데 무슨 말장난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과 은 축적에 있어서는 이런 마인드 하나 차이가 근본이고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개념을 제대로 잡고 들어오면 금과 은 저축은 축복이 될 수 있으나 투자 관점으로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얼마 올랐는데 금과 은은 안 오른다. 어디 주식은 몇 퍼센트 올랐는데 금과 은 사서 망했다. 기회비용 날렸다. 이런 소리나 하고 키보드 두드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기회비용을 날린 것이 맞습니다. 잃을 기회에 대한 비용이요. 그나마 금과 은 사서 안 잃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불평불만하는 사이에 개념을 잘 잡은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서 다른 투자 수단으로 투자해서 벌어들인 화폐를 가지고 기쁘게 실물 금과 은으로 에셋 파킹, 저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유자금이 없으면 금과 은 사면 안 됩니다. 제 여유자금의 정의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용할 일이 없는 화폐입니다. 세이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유자금이란 5년 뒤, 10년 뒤 사용해야 할 자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유자금이란 무엇일까? 2년 뒤에 집을 살 자금이나 10년 뒤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할 자금 같은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여유자금의 정의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용할 용도가 없는 자금이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미래에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금을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즉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고 미래를 여유롭게 기다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본성이다. 이러한 투자는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여기까지고요. 여유자금이 없는데 무리해서 금과 은을 보유해봐야 금과 은이 진짜 돈으로 재평가 받는 날 또는 실물 금과 은이 자기 역할을 할 날까지 장기 보유 못하고 던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으로 무주택자는 금과 은 사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자가건, 전세건, 월세건 어디 얹혀서 살건 간에 노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에는 거주해야 하는데 집이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자금이나 현금 흐름이 과연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피터 린치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집부터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자기 몸 뉘일 자기 소유의 집은 있어야 안정적으로 금과 은을 저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에 몰빵을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저도 실물 금과 은 보유 안 하면 급지를 더 올리거나 평수를 더 넓힐 수 있는데 강제로 내리거나 좁혀서 여유자금 만들어서 실물 금과 은 보유하는 겁니다.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금은 투자를 시작해보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국제 금은값은 실물 상황과 관계없이 방대한 양의 레버리지가 끼어있는 코맥스의 선물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금은 규모가 커서 세력이 100% 완전히 주무를 수는 없습니다만 은의 경우에는 JP모건을 비롯한 몇몇 주체로 이루어진 커머셜 스왑 딜러 세력의 베팅대로 은값이 결정됩니다. 이들은 은값이 오르면 코맥스 시장에서 숏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원하는 시점에 공매도로 은값을 뚫고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은값에 실물을 매집합니다. 즉 꼭먹발먹기입니다. 실제로 JP모건의 코맥스 창고 실물 은 보유량과 그들이 관리인으로 있는 SLV ETF의 은 보유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어떻게 베팅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CFTC에서 매주 업데이트되는 COT 차트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커머셜 스왑 딜러, 즉 아까 말씀드린 세력이 은값 상승에 맞추어 숏을 쌓아나가면 저축량을 줄이고 숏이 엄청나게
심하게 많으면 저축을 중단 또는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은값이 하락하면서 숏이 청산되면 저축량을 그에 맞추어 늘리고 숏이 다 청산되면 저축량을 크게 늘립니다.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이고 이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이 분석법을 모르고 은을 저축하는 것은 마치 나침반 없는 항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대중들은 은값이 오르고 커머셜 수업 딜러가 숏을 쌓아두거나 많을 때 대거 달려들고 곧 뿅망치를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흑드로미가 되지 말라는 의미로 COT 흑드로미 분석법이라고 해서 설파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꿀팁은 아무리 금과 은 저축이 화폐를 진짜 돈으로 교환하는 개념이지만 굳이 내지 않아도 될 화폐를 추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부가세인데요. 과거에는 이 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소위 뒷금, 뒷은이라고 무자료 현금 거래를 했습니다. 물론 불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최초 실물 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아크가 합법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기 때문에 부가세 걱정 또는 사고 팔 때의 스프레드 차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으로 트레이드아크에서 금과 은을 샀다면 나중에 그 금과 은을 팔아서 그에 대한 자금 출처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과 은을 팔아서 부동산 등 투명하게 다른 자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물 금과 은에 대한 시세 차익은 양도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렵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좋은 인사이트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금과 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좋은 질문으로 인터뷰 제안해주신 양베리님께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없이 실물 금과 은을 저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